이놈의 시험은 언제나 안 보면 살 수 있네. 손번호가 2번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지금부터 충북 도지사 후보 청년 면접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MBC 충북과 이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단비뉴스 팀에서 좀 같이 준비를 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이 2030 면접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청년 유권자들 대신해서 우리 도지사 후보님의 좀 정책과 자질을 좀 살펴보기 위해 좀 마련을 했고요. 좀 면접 시험 형식인 만큼 좀 후보자께서는 실제 입사 시험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앞서서 좀 후보자님 먼저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파란만장하고 또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아서 단시간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든 저는 이제 청주의 철당간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청주에서 살았고, 아버님이 이제 중국 음식점 주방장이셨는데, 이제 창업을, 지금으로 말하면 창업을 해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이라는, 지금은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옛날 일본말로 차부라고 하는 거기에 중국 음식점을 차리면서 저희는 이제 괴산군 청천면 내 이주를 했고, 청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또 다시 청주로 유학을 와서 여기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3년 동안 공부하고 서울로 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 이후에 이제 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5학년 때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투옥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제적되고 투옥되고 뭐 또 다시 입학했다 지적되고 또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전기기술자를 배워서 자격증 6개를 따고, 그게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이거 거쳐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고, 국회의원을 또 2번 하고 또 장관하고 또 낙선하고 또 장관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기복이 많은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에 와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충북지사에 도전하게 됐고, 이 도전하기 전에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이곳 고향에 이제 은퇴하면 살려고 생각하고 이제 3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곳에 귀향귀천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년 시절부터 이제 황혼기까지 좀 이제 충북에서 많이 좀 연관성을 좀 강조해 주신 자기소개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청년 면접관들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MBC 충북의 이지연 기자고요. 서울에서 저는 쭉 살다가 이제 직장을 여기로 얻게 돼서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네,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단비뉴스 기자 강훈입니다. 올해로 28살이고요. 지금 충북 지역에서 청년 정치 관련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단비뉴스 박동주 기자입니다. 저도 20대고요. 충북 지역에서 지역 불균형 관련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기자로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2030 청년으로서 이제 후보자께서 미래 세대의 가치관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정책으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번 면접 내용은 지상파 뉴스로는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희 방송 뉴스 시간에 나가고요. 그 전체 내용은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저희 유튜브 MBC 충북 뉴스 채널과 세명대 단비뉴스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공개 순서는 저희 면접 날짜와는 좀 관계없이 기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기후 위기인데요. 네, 면접관님들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요즘 미래 세대의 큰 화두가 기후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후 위기는 뭐 여기 충북도의 현안이라기보다는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뭐 온갖 그 환경 문제에 뭐라고 할까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 탄소 중립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기업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북 도정이나 우리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여기에 무슨 숲을 가꾸어야 된다든지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간 내에 충북 선거에서 우리가 다루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어서 공약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공약의 이해의 바탕에 깔려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기후 변화와 또 직감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닥쳐 있고, 또 수질 오염 문제가 이 지금 금강과 남한강 수계에 지금 닥쳐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공약을 내고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미세먼지로 좀 전국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고, 또 제천과 단양은 시멘트 업계가 많아서 또 그런 먼지와 이제 그 건강권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러면 도정을 맡으시면 좀 그런 좀 구체적인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제 국가사회 또는 도시 또는 우리 교육의 목표로 트리플 악셀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장관을 하던 2000년, 2001년 그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섞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다는 말이 없을 때인데 그걸 주장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강조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이제 10년 정도 전부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 문제가, 환경 생태 문제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지금 막 닥쳐 있는 것은 충북도가 관광 또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아름다운 곳인데 미세먼지가 뭐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진단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단은 있는데 이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중국에서 온 황사를 포함한 중국의 그 분진 이것이 날라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분석하는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는 화력발전소 당진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분진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거 뭐 숲을 가꾼다든지 뭐는 뭐 전기차를 이용해서 그걸 줄인다든지 또는 그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뭔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 또는 뭔가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섣불리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충북도지사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없는 넓은 부분 대답을 해주셨는데 혹시 공약에 있는 미호천 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50년 전에 여기 이제 학교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지금 1973년도에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50년 전에 그 지금 무심천, 이 무심천과 그거의 미호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호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수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은데 그 옆에 있는 폭은 굉장히 넓어서 이 도시를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미호 그 강 거기 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제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 뭔가 연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이 시민들 도민들에게 굉장한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생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호강 그 부분은 뭔가 공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 청주시 또는 충북도의 중요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미호천 수질 개선 위해서 삼성 SDI나 청주공장 이런 8개 사업체가 오염된 폐수 배출하는 거 줄이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그럼 개선을 해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호천 또는 미호강의 그 수질이 3등급을 아직 달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무조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괴산 청천 그쪽 지역에 달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속리산 발원해서 이 괴산호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남한강 최상류가 되어 있는 강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임 배출 이런 과정에서 염분들이 빠져들면서 이 어자원이라고 할까 수자원 이거에 굉장히 변화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의 수질 개선이 없는 충청도 관광은 물론이고 경제에 타격을 심대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또 삶의 질 개선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미세먼지와 수질 개선 문제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 충북도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산업과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LNG 발전소가 지금 청주와 음성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보단 탄소 배출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그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총체적으로 에너지 믹스에 관한 우리 이제 충북 에너지 믹스, 충북의 에너지 전기를 어디서 가져다 쓰고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원자력 발전으로 이걸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원, 에너지 제로의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은 거의 내가 실효가 없을 걸로 보이고 태양광 정도가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산업이 여기 지금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업의 에너지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무슨 석탄 발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성은 석탄 발전이 있는데 온실가스 내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할 거기 때문에 LNG를 선택한 것인데 이 LNG 자체도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의 지금 LNG 공장을 짓는 문제에 반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가 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진천, 음성 이런 쪽에 수소 경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충주 뭐 이런 쪽에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에 수소 에너지로 가는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그런
수소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이 지역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 공장에 쓰이는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은 SMR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소형이긴 하지만 원자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라서 LNG를 이걸 막아야 된다든지 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SMR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섣부른 상황이 아닌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서 있지는 못한. 네, 요즘 좀 핫한 이슈인데요. 이번에는 이번 대선에서 또 불거진 게 좀 남녀 갈등이 좀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좀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무엇이고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대선에도 무슨 우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젠더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대표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0년도에 여성 과학자를 우대하는 법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 지정 할당제라는 걸 만들어서 여성 과학자들을 그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30% 정도 뽑게 강제 할당하도록 만들고 또 일정 부분은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까지는 여성 과학자가 한 명도 그 원장이나 무슨 CEO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닥치는 문제는 우리가 당에서 이제 여성 후보들과 경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성들한테 20% 가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후보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또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우리가 전에 다닐 때는 여학생 비율이 한 10%, 20% 안 됐는데 지금 보면 50%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공부들을 여성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여성에 대한 지원 또는 뭐 혜택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좀 고려돼야 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그 피해와 또 그 억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할 때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좀 남학생들 또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뭐 여성이나 할당제 부분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과거에는 분명히 차별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받고 있는 차별 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후보님께서는 정확히 역차별은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여성 할당을 하거나 또는 여성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줄여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육아를 또 담당을 출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 그것이 경력 단절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여성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보호를 전혀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여성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할당을 한다든지 과도한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1년 여성가족부 보고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충북 지역 성평등 수준이 중하위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에서 중하위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충북은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14위 하고 있고요.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15위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제 도정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철저히 그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문제는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골 지금 농촌 우리가 농도인데 농촌의 이런 일손들이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여성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성들 성평등 지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이제 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저출생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특히 보육, 또 출생 장려, 또 그 교육 환경의 개선 이것이 물론 여성 문제만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좀 지원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여건이 된다면 충북도가 가장 앞선 그런 이런 저출생을 위한 과감한 조치와 또 그 보육과 위탁을 위한 그런 시설과 지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도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뭐 돈만 주고 뭐 그 지원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들,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환경 문제 개선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거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작지만 하나하나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내서 확대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제가 지금 그 백봉초등학교에서 했던 뭐 그게 내가 이름 모르겠는데 무슨 행복 둥지 사업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사업은 처음 시작이 그 학생 수가 11명으로 줄어 있는 백봉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갖다 놓으면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지역에 그 군에서 그 계산군에서 그 집을 져주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놓고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서울에 아빠가 출퇴근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주말 그 부부와는 정반대의 그런 것이 진행돼서 지금 49명이 됐다든가 40몇 명이 된 걸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아이들 기르는 교육 문제가 출산이나 이런 그 도시의 주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청년들의 그런 출산 문제 또는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충북도 지금 도지사를 나온 건지 내가 지금 교육감에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호와 지원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여성가족부라고 좀 생각을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지금 국회에서도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글쎄 우리 이제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제 그 가족부 폐지를 그 공약을 하고 한 줄짜리 그 뭐를 선거 때 해가지고 굉장히 실효를 거둔 것 같습니다. 실효를 거뒀는지 나중에 표가 또 빠져나갔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여성들의 권리 또 여성들이 침해되는 성폭력 뭐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단체장들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뭐 목숨을 뭐 잃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그 했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정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무슨 명칭의 변화에 관계없이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또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그 도정을 방향을 잡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성평등 분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좀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산이 여성의 책임만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여성 정책 얘기를 하다가 출생률 얘기로 넘어가고 또 교육, 주거, 환경 부분에서 개선을 하셔서 출생률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육아와 출산이 여성 정책의 전부라는 이야기로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외에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육아에 있어서 남편들이 육아 휴직을 냈을 때 우리가 충북도에서는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은 정말 그 남녀가 같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이제 그런 정책도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1,000만 원 정도를 우리는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돌이 되기 전까지 1,00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의 그거를 5년 정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그 정책을 필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충북도가 지금 인구 소멸도 군이 지금 6개인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출생률 강화하는 거는 아주 현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정책이 좀 그런 육아와 돌봄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여성이 꼭 출산에 뭐 의무가 있는 존재만 아니니까 좀 그거 외에 혹시 여성 청년을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네. 그 정책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성 정책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게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여성 청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일자리 문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야 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여성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되냐 해서 이제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 정도의 좋은 일자리 공급하겠다, 그런 우리 공약도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의 1억 농부를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청년 창업을 위한 1,00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이제 이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의 전반적인 개선과 거기에 따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그런 진학과 교육의 환경의 개선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얘기해 주셨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면접 성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면접 성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면접 후에 이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여성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할지라도 뽑을 때는 남자만 뽑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채용 과정 성차별을 어떻게 막아야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건 없고, 또 그 내용은 좀 굉장히 세밀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든 성비를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여성 정책으로 이제 좀 콕 집어서 얘기를 드린 거는 좀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구조적 성차별이 좀 완화돼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의 권익을 계속 증진은 시켜 나가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여성 청년으로 좀 국한돼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실 답변하신 거는 좀 이제 청년 전반적인 좀 정책들을 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면접 시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준비 내용하고 지금 질의하거나 토론하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주로 여성 문제 또는
여성 청년 문제, 성비의 문제, 무슨 젠더의 문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 지역의 청년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와 이 문제가 굉장히 너무 한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면접관님들한테 통과도 필요하지만 우리 젊은 이 충북의 젊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여성 문제나 여성가족부 문제나 뭐 여성을 어떻게 취업할 거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 질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 면접 이거 떨어질 것 같은 지금 생각이 지금 자꾸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청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자 시절에도 후보에게도 제가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시면은 20, 30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또 이 주거 문제든지 뭐 육가 이거 해결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 그런 상태에서 결혼도 할 수 없고 취업도 할 수 없고 또 출산도 할 수 없고 뭐 연애도 할 수 없고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충북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좋은 그 핵심은 역시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그 저는 이제 여기 도지사가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취업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농촌은 농촌에 맞는 그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연수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이 만약에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도시의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1억 농부의 꿈, 1년에 1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농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그 사례가 나와야 젊은이들의 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도시에서 지금 취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그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취업보다는 취업이 그런 창업의 그런 영역이 넓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면 충북에 가서 해야 한다. 그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그런 공간이 열려 있고 지원책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가면은 창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공간이 열려지지 않는 한은 이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안에서 여성이 얼마가 취업이 되고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후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문제의 창업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 창업 자금이라고 할까 또 그 VC 또는 엔젤 투자와 같은 그런 창업 기금이 마련돼서 이쪽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기술을 가지면 창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을 위한 농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의정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소수자의 문제는 언제든 우리가 보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국민적 합의 또 그거에 대해서 극렬한 여러 가지 반대를 하는 그런 집단과 그런 종교계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합의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인권위 조사 보면 67%가 차별금지법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57%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수치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래도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또 40몇 %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권위 조사에서는 33%.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사에 대한 그 여론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갈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좀 일자리 관련해서 그 공약으로 좀 내주셨잖아요. 좀 그 양적으로 5만 개 그러면서도 질적 만족도도 높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좀 일단은 먼저 앞서서 좀 후보자가 생각하는 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질 높은 일자리를 좀 어떤 걸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우선은 이제 소위 여기 공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직업 기업에서 보면 구인난이잖아요. 구인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 청년 입장에서 보면 구직난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스매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제공되는 일자리라는 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급여에 있어서 보수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노동의 강도나 또는 그 질에 있어서도 좀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좋은 그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4차 혁명이라고 할까 뭔가 그 기술의 진화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은 과거에 그런 3D와 같은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 제조업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국인 노동자들에만 충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농촌 지역인데 농촌 지역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이 소위 스마트팜을 포함한 AI 또는 IT 기술을 접목하고 신기술을 접목하는 농업 자체가 선진화하고 미래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농업 자체의 판을 바꿔줌으로써 거기에 취업의 기회 또는 창업의 기회를 늘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도 우리 충북도가 무슨 수도권 규제 이런 거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밀려와서 난개발로 이렇게 해서 기업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 수는 늘어나고 근로자 수는 늘어나는데 1인당 소득이 지금 최하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또 좋은 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도 있지만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 충북이 주변에 있는 그 인접도로 우리의 좋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데 우선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진학자가 1년에 440명씩 학교 한 개씩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세종시에서 한 달, 1년에 지금 통계를 보면 1150명 정도가 지금 세종시로 오송해서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개 도 남부 4군을 포함한 이 중부와 그 북부 지역이 지금 소멸도에 지금 인구가 줄어서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육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기에 그 영재고등학교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카이스트를 여기다가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지금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발전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여기에 정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청년들의 문제와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다 얽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해서 한국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 최근에 영동과 옥천, 보은 이런 쪽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서 내가 그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이제 당선되고 나면 이 지역에, 농촌 지역에 있는 지금 귀농해 있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정한 그 농부, 젊은 시골 농부들을 좀 뽑아가지고 여기 국내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해외 연수를 좀 보내야겠다.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에 AI 선진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농업이라는 것이 선진 농업이 될 수 있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가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를테면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가서 좀 그 체험하고 이렇게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일억농부가 되기 전에 이런 농업을 정착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의식의 변화를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와 함께 지금 그 우리 이 충북도에서 지금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주시에 제가 태어난 성안길 이런 데가,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은 너무나 젊은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너무나 주는 그런 문화적인 또는 뭔가 먹거리라는 볼거리라든지 뭐 이야기거리라든지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성안길을 젊은이들 거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는 틀림없이 문화가 개입이 돼 있어야 하고 또 젊은이들의 그런 놀이가 또 이 재미가 가미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 연구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시 안에 너무나 그 뭐라고 할까, 체육시설이라고 할까, 뭐 무슨 체육관도 벌써 50년, 60년이 된 것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고, 생활체육의 공간도 부족하고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그런 삶의 자족도를 높일 수 있겠나, 그런 것에 다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살지 않고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됐고, 제가 스위스도 가보고 인프라켄, 융프라우, 뭐 저 영국의 호수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있는 단양의 도당 삼봉의 그 강줄기와 또 이 지금 충주호 또는 청명호라고 하는 그 호수, 그리고 대청댐으로 이어지는 이 호수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 저수지를 포함한 그 호수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걸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특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산군이 따로 하고 단양군이 따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름을 저는 레이크 파크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레이크 파크에 곳곳에 너무나 많은 먹거리와 너무나 많은 전통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 그 맨하탄이라는 그 미국의 그 구가 우리나라의 구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흥덕구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면적인데, 거기가 지금 1년에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세계에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지금 충북도에 이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거 관광 자원화 된다면 여기에 수많은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락을 빨고 인프라를 만드는 일은 도정이 해야 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지금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정의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한 것은 하나는 창조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남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도민 16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의 영상 자서전을 찍어주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젊은 여기 그 영상학과의 학생들이 키오스크나 버추얼 스튜디오를 갖고 10만 명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콘텐츠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10만 명의 이야기를 찍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40몇 명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 10만 명의 장사미사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육성으로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와 영상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적어도 20분 내지 30분짜리의 인간 시장을 만들어 놓고 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조금은 꿈을 꿔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정이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의 지사들이 해왔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뭔가 꿈을 꿔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생각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좀 황당한 얘기를 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문화의 소비가 문화의 생산을 선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보고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 자크랑 같은 사람을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영국에 가보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내가 쌓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집집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나 농민들도 집에 좋은 그림 하나를 걸어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의 소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문화 생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정책은 도의 문화정책이나 문화정책은 작가들과 화가들한테 돈을 주고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이 문화를 소비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10권의 책을 1년에 10권의 책을 사보는 사람은 그 책을 뭐 2만 원 미만이면 되겠는데 그 책을 사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액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걸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또 10번의 전시회장, 10번의 그 공연장을 갔다 온 사람의 티켓 비용을 우리가 세금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이 수백억이 들어갈 거예요, 1년에.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출판이 진행되고 공연 예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통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낭비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즉흥적이고 좀 어려운 질문들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길게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상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또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심정은 아마 떨어졌을 것 같은 우선 우리 청년 면접관들의 그런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고 저는 오늘 면접관들이 제기한 문제는 제 아내나 우리 딸들이 와서 좀 했으면 답변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좀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더 듣고 왔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더 소통하고 더 논의해서 특히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 충북의 그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발랄한 생각 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도를 좀 변화시키는데 쓰고 또 저도 좀 변화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만 해서는 여성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당사자의 얘기를 평소에 많이 안 들으셨다는 게 느껴졌고 청년 여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시기는 하다 이런 인상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나 아직 조금 공약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대안들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약에 나와 있지 않는 창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창업 사관학교나 뭐 창업 펀드 그 펀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창업 관련해 가지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주신 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